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주말 동안 계속되면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드디어 러시아에 대한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러시아에게 직접적으로 가장 큰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방법은 러시아의 국제간 자금의 송수신을 차단하는 일이죠. 그리고 그를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지목되었던 것이 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퇴출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연합에서 러시아의 은행들을 스위프트망에서 제외시키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스위프트는 현재 약 200여 국의 은행들이 가입해 있는 국제송금 통신망의 이름이고요. 달러와 유로를 비롯한 주요 화폐의 결제가 대부분 스위프트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현재 전 세계 국제간 결제의 80%가 스위프트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퇴출되었다는 것은 러시아가 사실상 다른 나라와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하는 국가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독일은 대전차 1000대와 스팅어 미사일 500개를 지원하기로 약속했고요. 네덜란드도 스팅어 미사일 200개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 외 체코도 총기류와 탄약을 지원하기로 했고, 포르투갈은 소규모의 병력 지원까지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이어지고 전쟁이 장기화 양상을 띠기 시작하면서 러시아가 받는 피해는 시간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양상이 금융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우선 전쟁이 생각보다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과 시장 공포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또한 이거보다도 더 위협적인 부분은 러시아가 스위프트망에서 퇴출되면서 러시아의 원유, 천연가스, 원자재의 수출량이 급감할 가능성입니다. 러시아는 세계 3대 산유국 중 하나이고 유럽 천연가스의 40%를 담당하는 국가인데요. 이들을 수출하지 못하게 되면 안 그래도 높아져 있는 에너지 가격이 추가적으로 급등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은 모든 생산의 원천이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 거의 모든 것의 물가는 따라서 상승합니다. 또한 철강, 알루미늄, 니켈 등의 최중요 원자재 등도 수출하지 못하게 되면서 가격이 급등할 수 있고요. 이 역시 많은 상품과 서비스들의 가격을 크게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글로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고물가 현상이 더욱 악화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물가는 더 오르는 데 반해 그에 대한 대응은 하기 어려워졌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채권 시장에서는 3월 연준의 금리 인상폭을 0.25%포인트 상향으로 보고 있는 참여자가 4분의 3까지 늘었는데요. 불과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0.5%포인트 올린다고 보고 있는 시장 참여자가 절반이나 되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연준이 공격적인 정책을 피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는 투자자의 수가 급증했다는 뜻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격적인 금융정책이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연준이 일단은 안전한 선택을 하고 나서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 판단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시장에서는 지난주까지 시장을 크게 괴롭혔던 지정학적 리스크와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또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현재 주식, 금, 채권과 같은 전통 금융시장은 주말이라 지금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데요. 주말에도 상관없이 움직이는 암호화폐 시장은 러시아에 대한 스위프트 퇴출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바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4만 달러 근처까지 상승했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수시간 만에 약 3% 정도 하락을 했는데, 만약 월요일에 세계 금융시장이 불안감으로 인해 하락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과 가능성이 재조명을 받기 시작한 부분도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인 USDT를 통해 기부금을 지원받는다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민간단체를 통해 기부를 받았었는데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암호화폐를 통한 기부를 요청한 것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인해 은행 시스템이 대부분 정지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화폐인 흐리브냐는 약 2주 만에 가치가 10% 정도 하락했고요. 전쟁 상황 속에서 금을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해외에서 금으로 지원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은행이 마비되고 ATM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암호화폐가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죠. 또한 암호화폐는 그 누구의 검열도, 허가도, 중개도 필요 없이 빛의 속도로 국경을 넘을 수 있기 때문에 국제기금 마련에도 훨씬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서 유리합니다. 특히나 국제전산망과 은행이 마비된 상황에서는 더욱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러시아가 스위프트망에서 제외되면서
국제 간의 거래에 암호화폐를 사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당장 적용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이 갑자기 결제 조건을 암호화폐로 바꿀 수 있을 가능성도 거의 없을 뿐더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기업 간의 무역 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쟁으로 인해 지극히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의 암호화폐의 여러 가능성이 재고려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고요. 이러한 움직임들은 모두 앞으로의 암호화폐 사용자 수 증가와 제도권 도입을 촉진시키는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지금과 같은 통제되지 않는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 원가 상승의 압박으로 실적에 하방 압력이 작용하는 반면 암호화폐는 고물가로 인한 명목화폐의 가치 하락을 그대로 흡수하기 때문에 물가는 오르는데 공격적인 긴축 정책은 펴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된다면 주식보다 더 좋은 투자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판단일 뿐이고요. 각자가 현명한 판단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된 최신 소식을 알아보고 향후 시장에 전개될 흐름 등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